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니고요. 이제는 건강의학과 남궁기 교수고요. 세브란스 헬스 체크업 원장을 맡아서 여러분들 건강검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 사장님,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나이 들면 형제 자매랑도 좀 사이가 멀어진다더라. 이게 특히 이제 돈 문제가 걸리거나 부모님 봉양을 해야 하는 문제, 이런 현실적인 게 걸리면 좀 사이가 멀어진다던데, 나이가 들면 엄청 친했던 형제 자매하고도 좀 멀어지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뭐 어떤 의미에서 형제 자매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양가감적인 그 관계거든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어떤 경쟁 상대잖아요. 부모님을 사랑을 두고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조건인데 뭐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형제 자매 남매가 그렇지 않은 친구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애증의 관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게 무슨 뭐 8살이 10살이 됐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로 결혼 전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떤 독립된 가족을 만들기 때문에 그 가정에 몰두를 하게 되면 이제 원가족, 그러니까 부모, 형제 했을 때의 그 가족에서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독립된 하나의 새 가족을 내가 형성을 하게 되니까, 물론 부모하고의 관계도 그렇지만 특히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더 독립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형제자매 관계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는 그래도 좀 유지되다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는. 그거는 가족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계시면 뭐 하여튼 모임도 있고 무슨 뭐 행사도 있고, 또 부모님이 이제 노쇠해지고 그러면은 조건 실컷 형제자매끼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공동의 타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없어지면. 그러면 특별히 엮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친한 친구, 가족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먼 친구처럼도 지낼 수 있는 거고. 근데 좀 이상한 게 가족이라서 더 서운해지는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영어로 시블링 라이벌리라는 정신과 용어가 있는데, 그 형제 간의 경쟁심,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제일 큰 비교 대상이 되는 거잖아. 같은 집안에서 자란 형제나 자매들은 하다못해 외모서부터 시작해갖고 성취 이런 것들이 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는 어쩌면은 그렇게 묘한 양가 감정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그런 게 자연스럽고 정상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매끼리 있어도 뭐 얘 이쁘게 생겼네 그러면 한 사람은 상처받고, 물론 이제 자라나고 나면 그게 별거 아니었었고 그렇지만 계속 그런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 어떤 애는 좀 잘하고 가족이 많다고, 어떤 애는 못하는데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실망감, 박탈감, 자존심 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쌓여올 수 있는 거죠. 왜 집안마다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돈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뭐 부모님 문제일 수도 있고 형제 간에 마음 상하는 네. 일들이 쌓이다 보면 네. 결국에 의절을 하고 그렇지. 안 본다거나 그렇게 되는 집들이 많죠.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경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에라 그냥 이러고 살지 뭐 이래야 되는 걸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패밀리들이 다 그게 사촌이건 육촌이건 팔촌이건 다 친하게 지내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이러면 지내면 좋지. 이론적으로는 좋지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진 않거든요. 그거를 좋아지려고 애를 쓴다. 근데 과연 그게 애를 많이 쓴다고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 그런데 애쓰지 말고 그냥 네 가족들하고 잘 살아라 이러고 싶어. 그게 내 자식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둘이 막 친해져. 그리고 형제끼리 막 우리 그래도 어렵지만 이렇게 하고 살자. 이렇게 막 만나서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렇게 합의한 것 때문에 집에 가면은 와이프하고 각각 싸워. 와이프도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과연 더 행복한 거냐? 꼭 그럴 필요는 있을까? 물론 와이프들까지 다 마음이 맞으러면 좋지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가족은 또 불화가 생긴다면 그럼 그거는 내가 볼 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이게 참 가족마다 사연들이 다 달라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긴 근데 한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내 형제 문제라면 또 부모가 있죠. 형제. 거기서 제일 1번으로 레퍼런스를 삼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건 물론 내 생각일지도 몰라요. 나와 내 배우자와 자식의 행복이 1번. 그게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형제와의 관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효자증후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확 잘해야 되고 형제끼리는 있는 거, 네 거 내 거 없이 다 쉐어해야 되고 근데 이혼해 그것 때문에 이혼당해. 그러면 그게 과연 맞는 걸까? 그리고 내 애는 또 우리 와이프는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불행해. 그래서 맨날 싸워 집에서. 어떻게 애 과외비 만들어 학원비 만들어 놓은 거를 조카 학비로 다 줘버리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없는 형의 조카 학비를 대주는 시동 얘네 형제끼리는 끈끈하지만 우리 패밀리는 망가지는 거잖아. 그럼 그 형 과연 그게 현대의 기준에서 바람직한 거냐?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와이프가 우리 애는 학교는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조카는 학교도 못 다니니까 조카 줘야죠. 그러면 그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닐 경우 대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거냐. 이 방금 했던 1번 아이템을 챗 GPT한테 물어본 건데 챗 GPT가 해준 답변이 이제 방금 남궁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랑 일치하는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같이 하면 안 되는데.